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참치 형과 함께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1월 25일부터 요번 명절 굉장히 길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여기저기 지금 차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명절이 길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이제 출발들을 하시니까 딱히 뭐 그 정체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예, 각자 이제 요번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이 참치형, 그래도 이 명절 때 이 참치형 채널에 와주셔갖고,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자, 오신 분들은 이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명절에는 제가 이 셀트리온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이제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이 기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다뤄 드릴 테니까, 자, 꼭 잘 봐주시고요. 지금 이제, 참치형의 텔레그램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제가 좀 솔리드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 제가 이제 모멘텀으로다가 이렇게 트럼프 2기 출범, 그리고 그 5G, 6G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요런 이제 관련주들이 양자 암호 통신, 이런 이제 모멘텀, 그리고 뭐 미국이랑 지금 한국 주파수 경매 이제 진행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좀 이제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솔리드라는 종목을 이제 제가 요 구간에서 좀 추천을 드렸고 최근 들어갖고 좀 성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형 이 가족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죠? 지금 현재 약 253명 정도 계시는데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좀 이렇게 추천주도 좀 드리고 시황도 또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오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는데 뭐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돈 한 개도 안 받을 테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살아나주고 있어요. 제가 좀 지금 현재 맥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로 좀 봐드릴게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를 다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이동 평균선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초록색 구간, 100일선 구간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점진적으로 굉장히 지수는 지금 수급으로 인해 갖고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꼭 뚫어내야 되는 구간이 지금 여기 구간이거든요. 200 EMA 구간인데 대략적으로 한 2570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안착을 하고 지지를 받으면 코스피 지수는 좀 랠리를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역회된 숄더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삼중 바닥이에요. 삼중 바닥. 우리가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이때 이후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밑에서 역회된 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전자 지금 뭐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지수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좋아질 것 같고, 그죠? 지수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700포인트를 그 회복한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760포인트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800포인트로 올라가려면 요 760포인트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사실 코스닥을 이제 주도하는 주도 섹터는 사실 2차 전지
한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으면서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만회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제약 바이오입니다. 과거에는 제약 바이오가 코스닥 대장이었어요. 주도 섹터였고,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갖고 2차 전지 섹터 군들이 막 이렇게 많이 올라와 주면서 주도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제약 바이오가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2025년도 주도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도 참치형의 2025년 주도 sek터는 제약 바이오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알테오전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뭐 셀트 입장에 부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그거는.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지금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 뭐 일단은 이제 매출이 이제 실적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뭐 삼바, 뭐 셀트리온, 유한양의 뭐 보령 등등 해갖고 지금 굉장히 좀 몇 조 원대의 실적이 좀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삼바 같은 경우는 뭐 올해에도 지금 현재 뭐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뭐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매출 전망치 5조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도 이제 3조 5천억 원 매출은 이제 무난하게 이제 뭐 좀 달성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는데 오늘 좀 리포트도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뭐 이유는 뭐 다음과 같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 뭐 주주 분들 입장에서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실적 잘 나오는데 왜 안 가냐. 뭐 저희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자 뭐 일단 뭐 서정진 입방정 뭐 진펜트라 매출 5천억 뭐 아니 500억 뻥튀기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지 뭐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요런 얘기들 좋아요는 누릅니다 이 계잡주에 물려 말년 인생 쫑나네요 아유 참 참으로 애쓰십니다 이런 계잡주를 위해서 영상도 올리고 횟수로 6년 투자했죠 마이너스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사실 맞거든요 6년 투자인데 마이너스 21%. 징그럽네요. 자, 참치형 줄기차게 셀트 사랑에 빠져 계시는데 믿고 가도 되나요? 나는 지분 80%, 4년 대부분 다 이제 3년 아니면 4년 정도 이제 물려 계십니다. 굉장히 뭐 안타깝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저도 물려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제가 뭐 셀트를 뭐 찬양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찬양을 하는 게 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뭐 무슨 찬양을 하고 내가 무슨 셀트리온 뭐 서정진 회장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동안 좀 기다린 게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서라도 지금 여기 봐봐요.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자, 요거 더 넓게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게 지금 HTS가 이 맥킨토시에는 좀 깔리지가 않아 갖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좀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돌겠네요. 그래서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 이제 바이오심 미국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는 뭐 트룩시마 뭐 그리고 램시마 뭐 승인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막 나오면서 요때 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쌍고 패턴이 나왔습니다. 쌍고 패턴이 나왔고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이런 U자형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쌍고 패턴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이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성을 봤을 때 저는 이 고점은 충분히 뚫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요거랑 좀 비슷한 차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름이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비트코인도 한때는 사이버 펑크였어요. 제가 요즘에 코인 쪽으로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비트코인도 딱 요런 차트예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컵앤 핸들 패턴이 향후
나와줄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자, 요 차트를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 차트랑 거의 동일하죠. 자,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 고점을 한번 찍고 이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쌍고 패턴을 주고 사실 이거는 약간 헤드앤숄더 느낌도 나지만 쌍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고를 주고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컵앤핸들 패턴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컵앤핸들 패턴 같은 경우는 이 강세장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물론 비트코인은 지금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고 이 엄청난 이제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강세 패턴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죠. 근데 셀트리온 역시 저는 충분히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수급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런 자사주를 역대급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빠지기만 할까? 자사주를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죠?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U자형으로 오랫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횡보를 하거나 이 기간 조정을 오래 받았던 이런 패턴은 결국에는 이런 U자형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좀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특유의 그 더딤 그거는 뭐 우리나라 그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약간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황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돈들이 들어와 줄 수 있고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무차익 공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금만 갈만하면 이런 이제 기관들이 또 못 가게 하는 이런 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향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 충분히 저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오히려 이제 여러 이 그 투심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런 투심들이 이제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들의 어떤 부재가 우리 증시를 지금 못 가게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이 과거와는 달리 좀 개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한 부분에 있어 갖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지금 그 연준에게 이제 이번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한 건데 금리가 이제 크게 인하가 돼야 된다. 연준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보다 내가 더 금리를 잘 안다. 이거는 트럼프 말이 진짜 맞거든요. 자, 트럼프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이제 뭐 그 기업가이기도 했고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 결국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의 말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이 M2 자금이거든요. M2 자금들은 결국엔 유동성이잖아요. M2 자금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S&P가 올라가는 거고 S&P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 자산 쪽으로 선호 심리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봤을 때 자, 금리가 크게 인하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금리 인하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부각되는 쪽이 어디입니까? 제약바이오죠. 결국에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2025년도에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성장주들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 성장주의 중심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연준 같은 경우 뭐 지금 이제 저기 파월 의장도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임기가 5월 달까지예요. 5월 달까지고 만약에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트럼프 내쫓아 버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바꿔 버릴 거예요. 파월이 말 안 들으면 바꿔 버린다 이거죠. 그죠? 지금 최근에 그 SEC 의장도 해임 됐잖아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쪽은 너무 규제를 많이 했던 이 SEC 의장, 근데 요거를 갖다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 그대로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매크로한 부분까지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긍정적인 좀 부분들을 주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는 뭐 요번 그 1월 달에는 뭐 당연히 뭐 지금 이 동결 확률이 97.9%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4.5% 아닙니까? 그죠? 4.5%. 여기서 지금 올해의 목표치인 3%대에 진입을 하려면 결국에는 2번 이상 인하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3번 이상 인하를 해야 되겠죠. 0.25 곱하기 3 하면 0.75. 그래야지 여기 3점대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는 3번 내지 4번, 5번까지도 금리 인하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5% 정도까지 금리 인하가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매크로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갖고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주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K바이오 지금 향방에 대한 요런 이제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 얘기를 했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는데 K바이오 영향.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생물보안법 바이오 시큐어 액트인데 생물보안법이 이제 올해 승인 가능성이 있고 일각에서는 더 강화된 생물보안법 도입에 대한 전망이 있다. 그리고 중국 바이오 견제로 인해 갖고 한국 CDMO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이 중장기적으로는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발맞춰 갖고 셀트리온도 CRDMO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공장 건설 올해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IRA 검토 명령과 약가 인하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활성화가 앞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CDMO 수요가 확대가 전망이 된다. 앞으로 기존의 어떤 오리지널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오히려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관세 관련해 갖고 이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은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특히나 한국에서 중요한 CDMO는 관세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앞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모멘텀은 좀 많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K바이오.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이제 막 미국 진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제 HLB도
캄렐리주맙, 리보세라닙이 또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죠. 3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유한양의 작년에 렉나자 승인 나면서 병역요법 렉나자 승인 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엄청나게 있고 어쨌든 지금 K바이오의 어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막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성장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거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2010년대 이때 빅바이오텍 예를 들어 이제 암젠이라든지 리제레논 그죠? 요런 이제 기업들과 좀 기업들의 어떤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죠? 암젠이나 리제레론 같은 경우는 과거 1990년도부터 2010년도 그러니까 제품 출시로 인해 갖고 이 블록버스 신약을 막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성장이 나와준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발돋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K바이오는 뭐다? 이제 신약을 출시하고 바이오시밀러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한다. 물론 뭐 이제 비록 블록버스터급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봤을 때 이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신약을 출시하면서 지금 이제 막 이제 뭐 매출을 미국에 이 신약을 출시하면서 이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과거의 어떤 미국의 어떤 선진국들의 이런 이 제약 바이오의 그 느낌이랑 거의 좀 유사하다.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올해 2025년도에 조금이라도 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컨센서스 대비해갖고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신뢰도 회복으로서 앞으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분명하게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사실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 이 정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SK 바이오팜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엑스코프리 쪽으로 굉장히 좀 입지를 늘려주고 있어요. 세로마베이트, 엑스코프리,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 ADC 플랫폼 마찬가지,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중화항체까지,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여기도 이제 임상 기대감이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갖고 이 정말 미친 듯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지속형 여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이제 일주일짜리를 맞던 거를 이제 한 달짜리를 이제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펩트론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도 이제 비만 치료제를 뭐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삼바는 뭐 CDMO, 유한양행은 이제 렉나자, 그죠? 앞으로 굉장히 이 제약 바이오로 모멘텀이 많다. 뭐 GC셀 마찬가지 녹십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약 바이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역시 올해는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 매출도 역시 좀 무난하게 이제 나와줄 것 같은 가운데 최근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사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거 맞니? 그러면서 이제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하고 3.9% 이제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하회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3분기까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매출은 8,208억 원을 해갖고 플러스 320%를 상회하는 기록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어쨌든 지금 매출 2024년 매출 가이던스는 달성을 할 전망이다.
자, 진펜트라 매출은 331억 원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지만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예상치 못한 선전으로 탑라인 목표치를 달성을 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높은 신제품 출시로 인해 갖고 분기별 총이익률 개선 효과도 드러날 것이고 2025년에는 유럽향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25년 매출 4조 6,400, 영업이익 4조 4,737억 원을 추정을 한다. 최근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얘기했던 뭐 이 ADC 신약에 대한 뭐 내용들 그리고 CDMO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뭐 줄을 이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런 재료 소멸로 인해 갖고 지금 현재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해 이익 성장과 모멘텀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그런 이제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올해부터는 좀 실적과 이런 임상 개발 성과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갖고 좀 리밸류에이션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충분히 이런 이제 커피앤 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비트코인 차트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패턴은 여러분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U자형으로 이제 횡보한다 하더라도 자, 이런 U자형이 나오는 구간에서 돌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여기서 조금 더 U자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셀트리온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뭐 힘든 거는 알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는 셀트리온 말씀대로 셀트리온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수급으로 봐도 지금 이제 기관들의 누적 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뭐 자사주 물량들도 어느 정도 이제 속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누가 좀 힘을 써야 된다? 외국인들이 좀 힘을 써야 돼요. 쇼카바링이건 뭐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돈들이 좀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같이 좀 시너지가 나와줘야지 주가가 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조만간에 저는 충분히 그런 2월 달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1월 달 뭐 지지부진했지만 고생하셨고, 그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았다라는 거죠. 월봉상으로 이제 61선을 종가상으로 좀 안착한 이후에 요 꼬리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안착한 이후에 여기를 좀 소화를 하면서 요 구간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2월달 월봉이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9만 원대를 회복을 해주면서 20만 원부터 23만 원까지의 물량들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왔던 물량들. 그죠? 그런 그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져야지 다시 한번 요런 구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힘내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